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중산고 지구과학원 내신 분석입니다. 우선 이번 중산고는요, 처음부터 절대 연령까지,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넓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 때 봐야 될 범위를 본 것 같아요. 근데 난이도가 이렇게 높았던 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객관식 25문항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긴 한데,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지구과학원의 포인트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는, 아무래도 이제 지구과학원 앞부분 1학기 중간고사 파트가 이제 뭐 암석, 고지자기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요, 서술형 내기보다는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라기보다는, 물론 고지자기나 절대연령 문제가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킬러입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오면서 많이 배웠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본 개념 공부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제 공부를 했느냐라는 게 문제 출제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지금 중산고는 제가 5개 중에서 별 2개를 줄 정도로 조금 쉬운 형태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90점대 중후반 정도가 이제 1등 119명 중에서, 그 다음에 92점 정도까지가 이제 1등급 컷을 나타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기본 내용을 묻는 내신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그리고 이제 고2나 고3 모의고사 난이도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이제 중산고 같은 경우는 고2나 고3 모의고사에서 그래프나 그림을 가지고 와서 보기를 변형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내용을 얼마나 충실했느냐, 막 어렵게 꼬아놓은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풀 수 있느냐라는 걸 물었던 문제들이에요. 점수대로 따지면 이제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에서 2점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문항 분석에도 보시면 제가 뭐 3번, 7번, 14번, 17번, 20번, 24번 그림이 모두 이제 2019년도부터 나왔던 고2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수특이나 고3 모의고사도 아니고 고2 모의고사에서 그래프나 그림을 가지고 하고 보기를 변형한 거기 때문에, 자, 1학기 기말고사 때는요, 그 고2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위주로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풀게 될 거고요. 이걸 보고 계시는 친구들도 그렇게 우선 잡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 문항 분석에서 지구과학 2에서 2016년 5월, 2016년 9월이군요. 지구과학 2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지구과학 2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문항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지작이나 이런 문제들이 원래 지구과학 2에 있던 것들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 학원 같은 데서는 당연히 그렇게 내려온 문항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녹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총평을, 이 분석 강의를 이제 내년을 위해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 고지자기와 복각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과학 2에서 내려왔고요. 개정 이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에서 충실하게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가장 중요한 거죠.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 이해도를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항 같은 경우도요, 2020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에서 보기만 변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만 변형하는 문제들이 꽤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모의고사를 먼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21번 문항에 이제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혼합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 연령,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상대 연령과 같이 나오는 문제는
전통적으로 이제 깊이에 따라서 연령을 그래프화 시켜놓고 얘가 지질 구조에서의 뭐냐라고 묻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고 올해 수능 특강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상고 친구들은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 이거 어려워 이거보다는요. 그 어려운 문항보다는 기본적인 문항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이 뭐 다음 해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으로 따지면 어려운 문항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쉬운 문항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의 문항의 그래프와 그림들을 자기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그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마디로 그런 총평을 드릴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